네, 오늘도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문을 열었습니다. 메이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하루 만에 반등을 보여주면서 코스피가 2,700선까지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엔비디아가 시총 2위 자리를 탈환하면서 오늘 반도체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들 커피 한잔 하시면서 영민한 투자와 함께 오후장 대비 전략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바로 오늘장 키워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우리 시장의 하락이 좀 억울했어요. 네. 사실 영민한 투자가 끝나자마자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1%가 넘게 이제 급락세가 좀 연출이 좀 됐는데 다행히 오늘 아주 자연스럽게 기술적인 반등을 좀 통해서 가격 만회가 빠르게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어제 제가 장 끝나고 나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렸을 때 어저께 이제 환율 발작, 원달러 환율이 지금 급락하고 있는 게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일부를 여러분들 오늘 보고 계신 거예요.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네. 어제 무료 공개 방송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늘 제가 무료 방송이 없기 때문에 어제 녹화해 놓은 걸 오늘 들으셔도 저는 충분히 유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다음에 또 어제 펩트론이 유증 때문에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해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유증의 이제 의미와 앞으로 이제 펩트론이 유상증자 자본 조달에 이제 1,200억 자본 조달에 이제 성공을 했을 때 과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지금 현재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과연 실제로 이제 펩트론 주가의 이제 악재인가 호재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면밀하게 좀 살펴드렸으니까 혹시나 어저께 펩트론을 보유하고 있는데 너무 걱정돼서 방송 들을 힘도 없어서 방송을 못 들으셨던 분들은 녹화 방송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키워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키워드는 왕의 기환. 뭐 방금 힌트를 주신 것처럼 왕은 엔비디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네. 요즘에 뭐 매일 엔비디아 또 엔비디아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키워드를 이제 왕의 기한으로 좀 바꿨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시총 1등이 돼야 왕의 기한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MS를 제치고 엔비디아가 미국 시장 이제 시총 2등 자리에 이제 올랐고요. 뭐 이러다가 MS 주가 상승폭이 애플 주가 상승폭이 최근에 조금 더디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가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시총 1위 자리도 다시 한번 이제 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최근 2, 3주 동안에 AI 산업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논란들,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이 이제 제기가 좀 됐었습니다만 결국 뭐 주가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엔비디아 주가가 주당 이제 130달러를 이제 회복하면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을 말끔하게 좀 해소하는 분위기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 SK 하이닉스를 포함한 HBM 이제 수혜주들이 강하게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가장 좀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키워드는 커스텀 HBM, 소위 말해서 이제 주문형, 맞춤형 이제 HBM에 대한 얘기인데요. 오늘 장이 딱 개장하자마자 깜짝 놀랄 만한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M7, 우리가 보통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하잖아요.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빅테크 기업들 얘기하는 건데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해서 미국의 이제 M7 기업들이 SK 하이닉스 쪽으로 맞춤형 HBM을 좀 만들어 달라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이제 그런 이제 추측성 보도가 좀 나왔어요. 주문 제작을 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인 게 제가 수개월 전부터 여러분들께 단순히 지금 HBM을 우리가 서버 쪽에 이제 공급하는 HBM, 말 그대로 AI 가속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HBM 시장에 국한시켜서 보지 마시고 당장은 온 디바이스 AI, PC에도 이제 적용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이제 기술 발전이 되면 모바일 쪽에도 이제 HBM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M7 기업들이 본인들의 제품과 서비스에 이제 최적화되어 있는 HBM을 이제 제작해 달라는 요청을 SK 하이닉스 쪽에 이제 했다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다. HBM 시장이 2026년도에 시장 규모 40조 원 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만약에 예정대로 시장 규모가 40조 원을 넘어간다면 2026년이 되면 전체 D램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가게 되거든요. 네. 이제는 D램보다도 HBM의 이제 규모가 훨씬 더 커지는 게 당장 이제 한 1, 2년 정도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면서 대장주인 SK 하이닉스와 그 아랫단에 있는 소부장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좀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도 엔비디아가 올라온 거에 비하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AMD도 주가가 저기 바닥에 있고요.
그다음에 디자인 하우스 뭐 ARM 홀딩스 같은 기업들도 저기 바닥에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아직도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가까이 조정을 받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과 HBM의 투자에 대한 낙수 효과를 입을 수 있는 종목들은 상승 여력이 여전히 좀 충분하다. 업황과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들이 해소되고 이제 실적 시즌이 다 끝났잖아요. 하반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저점에서 좀 집중해서 공략을 좀 해보시면 손쉽게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 키워드는 환율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사실 이 환율이라는 키워드는 제가 거의 뭐 1시간 동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들어도 좀 부족할 정도로 굉장히 드릴 말씀이 많아요. 요것도 제가 어저께 왜 어제 우리 시장이 느닷없이 급락이 나왔는지 그리고 네. 이제 그 급락이 결코 시장에 이제 악재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을 때 우리 국내 증시에 이제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렸으니까 무료 공개 방송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핵심만 요약을 해보면 원화가 이제 강세가 되는 거예요. 원화가 강세가 되면 사실상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 증시 이제 살 수 있는 유인이 좀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아마 원화 강세 얘기하니까 대뜸 이제 수출주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것도 지금 설명드리려면 한 20분 정도 제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무료 공개 방송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장중에 1325원까지 급락했어요. 다만 방향성 자체가 아래로 간다는 거 제가 수개월 전부터 여러분들께 하반기 때는 환율이 하락할 거고 그러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유입될 거고 그러면 우리 국내 증시가 리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분명히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원달러 환율이 너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건 엔화 때문이에요. 엔화 가치가 이제 반등을 한다라고 하니까 달러 인덱스가 오늘 100일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너무 빠르게 원달러 환율이 이제 급락하는 것도 썩 좋지는 않다. 다만 어제 오늘 시장의 이런 큰 변동성 속에서 어제도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한 6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도 한 6천억 정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오전만 하더라도 매수가 잘 안 들어오는 듯한 느낌이 좀 들다가 지금 1,000억 넘게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업종 대표주들을 열심히 이제 사고 있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는 1,330원대 저점을 만들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환율의 이제 변동성, 하락 추세가 진행되는 건 분명합니다만 너무 급격하게 이제 환율 변화가 나타났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일본 시장과 이제 관련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과 관련된 노이즈가 또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이 좀 진행된다면 오히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더 강해진다. 아마 오후장에 여러분들 수급 동향을 실시간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코스피 시장의 외국인들 매수세가 훨씬 더 강해진 걸 이제 보실 수 있을 테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제 오후장 관전 포인트로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왕의 기환답게 엔비디아가 시총 2위 자리를 되찾으면서 우리 반도체 시장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환율이 떨어지면서 외국인 수급도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오늘장 한 줄로 표현해 본다면 어떻게 말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 너무 좀 거창하게 준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킹 달러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있다. 저물고 우리가 있다.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미국의 이제 기준금리가 5.25에서 5.5%까지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달러가 이제 초강세였단 말이에요. 네. 킹 달러의 시대에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수년간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앞으로 수년간은 킹 달러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미국이 이제 9월이 되면 당장 이제 피벗을 하게 될 거거든요. 네. 그러고 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달러 유동성이 얼마나 이제 퍼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머징 마켓에 이제 속해 있는 우리나라, 특히 신흥국 통화를 쓰는 우리나라, 지금 아직 기준금리가 인하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이제 급격하게 이제 하락하는 걸 보시면 앞으로 이제 추세적인 환율 하락이 진행되고 환율 하락이 진행된다는 건 원화가 이제 강세를 띈다는 거잖아요. 원화 강세가 나타났을 때 외국인들의 자금이 어느 정도 이제 규모로 우리 국내 증시에 유입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하시면 정말 큰 이제 수익의 기회가 만들어진다라고 보거든요. 특히 신흥국 내에서 우리나라는 대만에 비해서도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고 뭐 선진국 시장과는 비교할 것도 없고 여전히 이제 저평가 매력이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달러 유동성이 제가 키워드란 얘기를 지난주부터 계속하고 있거든요. 달러 유동성이 아주 빠르게 이제 풀렸을 때 사실상 그 직접적인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연결되는 논리가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외국계 자금이 우리 국내 증시로 이제 유입이 되면 어떤 업종과 어떤 섹터가 화끈하게 이제 상승할 수 있는지를 미리미리 대비하시면서 포지션을 구축하시면
구축하실 수 있다. 특히 지금처럼 여러 가지 또 노이즈들이 좀 만들어지면서 변동성이 좀 이렇게 확대되는 구간일 때 여러분들이 무게중심을 잡고 킹달러 이제 시대가 저물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어차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을 보시면 뭐 힌트를 좀 얻으실 수 있다라고 보는데 성장 섹터 종목들 중에서도 어떤 색깔을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화끈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를 이번 주에 잘 대비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킹달러 시대가 저물고 있다라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이 수혜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오늘도 이전 종목들 수익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네. 먼저 어제 편입했던 가온칩스가 목표가를 달성하면서 16% 수익 중에 있습니다. 하루 만에 또 급등을 보여줬는데 이 종목 계속 홀딩해봐도 될까요? 네. 어제 제가 이제 가온칩스라는 종목을 소개해드릴 때 사실 아무도 이 디자인 하우스 기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스텀 HBM에 대한 얘기가 막 기사화되고, 물론 가온칩스가 이제 뭐 SK 하이닉스형 매출이 이제 크진 않습니다만 그런 이제 커스텀 HBM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주문형 반도체, 맞춤형 반도체에 대한 이제 이슈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의 이제 역할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금 대만의 TSMC가 있는 그 아랫단의 디자인 하우스 GUC 같은 이런 기업들을 보면 매출이 2019년, 2020년에 비해서 2.5배, 거의 3배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가 낙폭도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의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 가온칩스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제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오늘 하루 만에 거의 뭐 19% 정도 최고가 대비하면은 19% 정도 이제 수익이 났거든요. 목표가 55,000원을 지금 훌쩍 뛰어넘으면서 완전히 이제 바닥을 좀 탈피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자람 테크놀로지라든지 에이징랜드 급락했던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이 가온칩스가 이제 급반등을 하면서 추세를 좀 돌려놓고 있다. 하반기 때는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게 되면은 이런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도 절대적인 이제 매출 성장보다는 사업의 이제 구조 자체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저는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대장주 가온칩스를 중심으로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이 아직도 지금 낙폭과대 구간이기 때문에 뭐 가온칩스, 방금 말씀드렸던 뭐 에이징랜드, 그다음에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기업들을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사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온갖 이제 종목 장세, 이번 주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려한 이제 종목 장세가 이제 펼쳐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업종 안에서도 상승률과 이제 하락률이 천차만별로 지금 전개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가장 좀 세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선점하는 게 핵심적인 좀 포인트가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어제 이제 가온칩스 말씀을 좀 드렸던 거니까 디자인 하우스 관련된 기업들 주 후반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디자인 하우스 관련주들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저저번 주에 편입했던 일동제약이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보여주면서 오늘 무려 25%나 수익 중에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제가 이제 일동제약 이제 말씀드린 게 3주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실제로 일동제약뿐만 아니라 신풍제약 같은 이제 코로나19 치료제들, 그 당시에 또 랩지노믹스를 포함해서 수젠텍 이런 진단키트 기업들이 강하게 이제 신세를 분출하기 시작하던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보시는 것처럼 크게 뭐 상승을 했다라기보다는 V자로 이제 꾸역꾸역 움직이다가 오늘 장중에 한 22%가 넘게 급등이 나오면서 지금 뭐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했습니다만 코로나19 치료제, 심지어 이제 감기약 만드는 기업들까지 움직이고 있고 엠폭스 이제 확산에 대한 이제 우려까지 제기가 좀 되고 있잖아요. 종목 장세가 나타나는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주도 업종과 상관없이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하게 움직이는 테마는 코로나19와 엠폭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열 폭주 현상 이제 방지와 관련된 2차전지 소재 기업들, 오늘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라든지 한동화성 이런 기업들이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 막 20% 이상씩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테마성이 좀 짙은 종목들조차도 단기 수급이 이제 강하게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화끈하게 지금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만 코로나19라든지 엠폭스와 관련된 종목들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전략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가 넘어가고 나면 확진자 숫자가 이제 정점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단기 시세는 이제 조금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또 뭐 코로나19 테마나 엠폭스와 관련된 테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조금 전에 우리 생쇼의 많은 전문가분들이 이런 단기 테마 수익률을 이제 추구하시는
트레이딩을 잘하시는 우리 전문가분들이 매수 매도 타점을 잘 잡아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테마주들은 우리 전문가분들께서 소개해드리는 매수 매도 전략을 좀 잘 참고하시면서 너무 발을 깊게 들어 놓으시면 트레이딩을 할 때 여러분들 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매수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인 원샷 스페셜 종목 시간인데요. 오늘 이전 종목들에서도 아주 높은 수익률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원샷 스페셜 종목 어떤 종목으로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가온칩스가 어제 말씀드리자마자 오늘 19% 정도 이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네. 가온칩스하고 똑같은 결로 이제 소개해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42,100원 현재가로 루닛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루닛도 이게 점심 시간에 주가가 이제 조금 튀어버렸는데 4만 원 아래에서 이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분봉이 이제 조금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지금도 절대적인 수준에서 위치가 굉장히 좀 낮다라고 보거든요. 오늘 엔비디아 주가가 130달러를 회복을 하면서 반도체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AI 솔루션 기업들 대표적으로 폴라리스 AI라든지 이스트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AI 의료기기 관련된 기업들 루닛이라든지 뷰노 같은 기업들이 급등세가 이제 연출을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당장 돈을 번다라기보다는 시장이 이제 투자 심리가 살아나니까 미래를 이제 내다보기 시작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실적 시즌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실적과 관련된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나니까 AI 솔루션 기업들이 이제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루닛과 뷰노 같은 이런 기업들이 무조건 테마로만 움직인다고 볼 수가 없어요. 이제 하반기 때부터 본격적으로 내용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루닛 같은 경우에는 루닛 인사이트하고 루닛 이제 스코프 이걸 가지고 미국 시장 지금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대규모 유증을 통해서 실탄도 이제 빵빵하게 장착을 했고 M&A를 통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 라인업까지 이제 확대를 좀 시켜놓은 단계이기 때문에 하반기 때는 이제 이런 AI 의료기기 기업들도 실적 흑자 전환과 관련된 기대감이 분명히 좀 살아 있어요. AI 의료기기 기업 중에서 이제 뷰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빠르게 지금 4분기 때 이제 흑자 전환이 예정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루닛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쯤에는 흑자 전환에 이제 도달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도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기업인데 주가는 뭐 완전히 지금 폭락한 상태잖아요. 저점 부근에서 이제 공략을 좀 하신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트레이딩이 아닐까. 특히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또 비대면이라는 이제 테마를 생각한다라고 하더라도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 말고도 AI 의료기기 쪽도 분명히 이제 비대면 테마의 대표적인 이제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루닛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는 3만 5천 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율형 AI 관련주로 루닛 목표가 5만 원, 손절가 3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사실 이제 반도체를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반도체는 이제 지난주부터 거의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 하이닉스부터 해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을 말씀드렸고 네. AI 반도체 시세가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따라 움직이는 섹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23,900원 현재가로 일진전기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시세는 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 가장 좀 강하게 수급이 좀 붙었습니다만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섹터 안에서 이제 계속 순환매가 이제 되고 있다. 일진전기도 대규모 유증을 통해서 자본 조달을 해서 이미 작년부터 이제 설비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고요. 유증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제 제가 펩트론도 설명을 좀 드렸다시피 터질 때는 당연히 이게 악재예요. 할인 발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재지만 유증에 성공을 하고 나면은 앞으로 몇 년 동안에는 자금 조달에 대한 이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이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좀 넓어진다. 특히 이렇게 업황이 호황을 맞이했을 경우에는 유증을 통해서 먼저 설비 투자를 한 기업들이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이제 폭증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거의 대부분 다 이제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의 스토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동안에 AI와 산업과 관련된 이제 불확실성이 제기가 되면서 같이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만 AI 반도체 기업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이제 주가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진적인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벼운 종목이니까 단기 이제 박스권 상단을 좀 뚫어내면서 강한 시세가 이제 분출되는 걸 기대를 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8,000원, 손절가는 21,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일진전기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영민 매니저님과 함께 유익한 시간 되셨기 바라겠고요. 이어지는 투자의 눈 시간에서도 더 자세한 매수 전략 다뤄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